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았으며 부정선거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4.15 총선뿐이겠습니까? 작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크리 투표지 관리 등 CCTV를 가리는 등 얼마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부정선거의 위협을 밝히기 위해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국투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또 법정에서 싸웠습니까?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결국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 얼마나 질질 끌었으며 또 아예 포기한 재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세상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KBS의 부정선거 집중 방송에 지금 민경욱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KBS 사장 바뀐 이후로 KBS에서 이렇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방송, 그것도 무려 4꼭지나 방송을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4꼭지를 방송했습니다. KBS 뉴스 선거 부정 의혹 시비 과거 사례는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심사 개수기는 개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당선자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계가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판독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2년 전 법원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투표용지 12만 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 당시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풀어야 하겠다라며 연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 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경욱 전 의원은 당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경욱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라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4.15 선거 21대 총선 관련 선거 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 무효 소송 122건, 당선 무효 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홍성골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해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는 말끔하게는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KBS 뉴스 내년 총선부터 수작업
개표 추가 도입 검토. 내년 총선부터 선거 개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일이 사람이 수 작업으로 한 표 한 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개표와 함께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당선자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이나 개표 관련 시비를 원천 차단해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개표 절차에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총선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개표 작업 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유효 투표지는 다시 심사 개수기에 넣고 이 개수기에서 투표지가 계산되는 과정을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만 점검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 작업과 심사 개수기 작업 사이에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일일이 손으로 넘겨가며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수작업을 한 번 더 추가해 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분류된 투표용지가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의 제기가 많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 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작업 개표 절차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 KBS 뉴스 전자 개표 왜 시비 끊이지 않나. 전자 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기로 한 건 전자 개표 과정에서 해킹이나 기계 오작동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 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 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5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실제 상황에서의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장치의 오작동 가능성도 항상 제기됐던 일입니다. 오작동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사용이 많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발견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해야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자투표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연구비를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투 개표
과정과 별개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해킹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 기관들이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네 번째 꼭지. KBS 뉴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수개표, 전자개표는 해킹 위험. 독일과 프랑스 등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5년 전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프랑스는 수개표로 집계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이 바로 프랑스 방식입니다. 프랑스 선거법에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라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자, KBS는 그동안 언론 노조에 가입해 있는 직원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부정선거 관련 보도는 전혀 정규 뉴스를 통해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 편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보다 정상적인 뉴스 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탑 뉴스로 4꼭지를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선거에 관련된 뉴스를 배치한다는 것은, 또 방송했다는 것은 KBS 임원과 기자, 편성팀이 향후 부정선거 관련 보도에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KBS가 톱뉴스로 부정선거 위협과 대책을 무려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민경욱 전 의원은 KBS가 선거 관리 개선 대책의 호와 실을 다루는 기사를 내준다면 대박일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를 기점으로 다른 언론에서도 부정선거 및 해킹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KBS 박민 사장이 바뀐 이후에 KBS가 대대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이에 KBS 기자 출신 민경욱 위원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감동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